안녕하세요. 타스정의 직장생활 타스정입니다. 오늘은 내 연봉은 어떻게 설계되어 있을까에 대해서 연봉제에 관련된 비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주 52시간제 그리고 포괄임금제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이 연일 터지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내 연봉은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 거지?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고 아주 쉽게 연봉제도에 대해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총소득은 매년 이제 연말에 저희가 원천징수 영수증이라는 걸 떼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원천징수 영수증은요, 우리가 매해 받는 연봉, 상여금, 현금성 복지, 그리고 이외에도 다양한 기타 소득들이 총합해서 들어가는 게 바로 원천징수 영수증입니다. 이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면 내가 1년에 총 얼마를 벌었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개인별 급여는 회사에서 크게 호봉제 그리고 연봉제, 이 두 개의 제도를 가지고 회사들이 급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봉제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사원, 주임,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직급들이 정해져 있는데 연차가 높아진다라든지 아니면 우리 호봉이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사원은 3,300, 주임은 4,500, 뭐 대리는 5,60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직급별로 임금이 정해져 있는 것을 우리는 호봉제라고 합니다. 흔히 영어로는 이제 테이블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경우에는 사원에서 주임을 달 때까지 거의 연봉이 최소한의 그 물가 상승률만 반영해서 올라가는 정도입니다. 거의 그렇기 때문에 이 급여가 승진하지 않는 이상은 혹은 연차가 근속연수가 높아지지 않는 이상은 변하지 않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겠고요. 대부분의 공무원 조직, 공공기관, 공기업 이런 회사들이 대부분 호봉제를 많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왜 동기부여가 안 되는 이 호봉제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훨씬 관리가 수월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원이 3,500이잖아요. 그럼 사원이 몇 명 있는지만 알면 급여가 어느 정도 나가는지, 인건비가 어느 정도 나가는지 파악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런 큰 조직 혹은 공무원 조직 연마다 몇 명을 채용할 것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세우고 인건비를 관리하고 싶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호봉제를 채택해서 활용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호봉제에 대한 활용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직장에서만 이제 직장인들이 소득을 벌 수가 있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오래 남아있는 사람들이 장땡이었던 시대죠. 충성 이런 거 하면은 자연스럽게 알아서 연차가 차고 승진해서 돈을 버는 그런 구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로얄티가 강한 사람들이 굉장히 이득을 많이 보는 그런 시스템이 바로 호봉제인 거죠. 그런데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죠. 개인의 능력대로 보상받기를 원하고 실제로도 다양한 기업들이 그렇게 개인의 능력대로 보상을 주기도 합니다. 동기부여 차원에서 연봉제가 점점 더 사기업에서는 그리고 민간기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연봉제입니다. 개인의 성과에 따라서 그 사람의 급여를 책정하는 것, 그게 이제 연봉제도인데요. 인건비 관리 측면에서는 인사팀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겠죠. 왜냐면 개개인별로 연봉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에 대해서도 매번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진짜 누가 잘하는지, 잘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를 미리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연봉제도는 인사팀 측면에서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봉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는 구성원들에게 조금 더 동기부여가 되고 조금 더 좋은 성과를 내게끔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연봉제도를 많이 채택을 하게 되죠. 연봉제도의 장점은 조금 더 잘하는 사람한테는 더 많이 주고 조금 더 못하는 사람들 혹은 성과가 저성과자인 사람들한테는 연봉을 동결시킨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연봉제도도 무조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연봉제도도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의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이제 페이밴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좀 기존에 말씀드렸던 테이블 제도와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먼저 이 페이밴드는 연차에 상관없이 그 해의 성과평가에 따라서 등급이 올라가면 밴드라는 것이 승격을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삼성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G1, G2, G3 이런 식으로 직무급이라고 해서 그걸 나눠서 활용을 했는데요. 그 안에 G1이라는 것이 있다면 G1 안에 잘게 연봉을 잘라놓은 겁니다. 삼성의 G1이 가장 낮은 등급이다. 이 G1은 최소 연봉 3,000에서 최대 연봉 5,000까지 받을 수 있는 이 레인지 범위를 가지고 있는 게 하나의 페이밴드입니다. 호봉제로 따진다면 G1이 사원이라는 가정하에 3,000만 원에서 사원이 5,000만 원까지 성과 평가를 받아서 최소 받을 수 있는 거죠. G2는 이제 4,000에서 8,000, G3는 6,000에서 1억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페이밴드의 기준을 놔두고요. 그리고 이 페이밴드의 기준 중에 최고와 최저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
겹치게 만들어 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등급이 올라간다고 해서 많이 받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일부러 스프레드를 시켜놓고 이 페이밴드 안에서 잘 못하면 최소한의 금액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인건비 관리 측면인 거죠. 기존의 테이블 제도와 좀 다른 점은요, 과거에는 사원에서 대리가 될 때까지 연봉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최소한의 물가 상승률만 반영하는 구조였죠. 그리고 좋은 평가를 여러 번 받아야 사원에서 대리로 특진을 하거나 승격을 해서 본인의 몸값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근데 페이밴드 제도는 명확하게 다릅니다. 매년 성과에 따라서 이 페이밴드 내에서 연봉 조정이 가능하게 이루어집니다. 물론 최고 금액인 이 5천, 지원이라고 한다면 5천에서는 더 이상 올라갈 수는 없겠죠. 물론 밴드의 승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 하나의 밴드에서 최고 금액을 받으시는 분들은요, 웬만하면 이미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다음 밴드로 승격을 하게 되는 우수 성과자인 거죠. 연봉제도의 이런 페이밴드 승격은요, 보통 회사마다의 좀 밴드 승격 기준이 다른데, 보통 누적된 평가 결과, 회사마다 좀 평가 기준이 다르지만 3개년일 수도 있고요, 보통. 아니면은 진짜 요즘에는 좀 많이 빨라져서 3분기로 끊는 그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이런 3분기 혹은 연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평가 등급을 종합해서 다음에 이제 밴드 승격을 이루는 그런 구조를 갖게 되는 게 바로 이제 연봉제도, 그리고 연봉제도 안에 있는 이 페이밴드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정리하자면 호봉제, 즉 테이블제는 임금의 레인지가 임금의 이제 물가 상승률을 최소한 반영한 구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승진을 하거나 혹은 근속 연수를 계속해서 가져가는 사람만이 더 높은 연봉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로열티가 가장 중요한 이런 기업들에서 많이 활용하는 구조, 임금 구조가 바로 호봉제입니다. 연봉제는요, 임금의 레인지가 각각의 등급별로 상당히 레인지가 천차만별로 차별화가 되어 있고요. 각 등급별로 평가를 잘 받으면 내 연봉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밴드 승격을 통해서 더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게 바로 이 연봉제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밴드는 반드시 승격을 이뤄야 한다. 그 기준이 2개년 혹은 1년 반, 3분기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연봉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PSPI라고 하는 운영 방식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PS는 이제 프로핏 쉐어라고 해서 우리 정기 상여금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PI는 이제 퍼포먼스 인센티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개인 성과에 따른 그런 성과의 인센티브를 이야기를 합니다. 프로핏 쉐어는 우리 매출이 잘 나왔을 때 회사에, 혹은 영업이익이 잘 나왔을 때 이제 구성원들에게 나눠주는 상여금이고요. 현차에서 막 올해는 얼마 터졌다, 삼성에서는 올해 얼마 1,000만 원씩 줬다, 이런 게 이제 PS 상여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성과급은 조금 다릅니다. 성과급은 이제 각 개인별로 성과 평가에 따라서 그 해 반기 혹은 분기 단위로 이제 평가에 따라서 받는 성과급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보통 영업사원들이 많이 받는 조직들이 많고요. 왜냐면은 직접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을 발생시키는 구조이기 때문에 개인의 인센티브를 많이 받고 싶어하는 조직을 위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지원 부서들은 그 해의 조직의 성과 평가로 그냥 평균? 저도 평균 정도 봤는데 좀 지원 부서는 씁쓸합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평균적인 금액을 받는 인센티브가 이제 PI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 연봉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연봉제도와 호봉제도에 대한 차이점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직장 생활에서 보상 구조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나중에 우리 이직할 때도 연봉 협상을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이러한 제도적인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내 연봉이 어떻게 책정이 되고 어떠한 방식으로 이 연봉이 설계가 되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연봉 협상에서 굉장히 불리하게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추후에 연봉 협상 꿀팁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채용을 담당하면서 경력직 채용에 대해서 이제 연봉 협상이나 그리고 그와 관련된 노하우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타스정의 직장생활 타스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